여러분, 국채금리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국채라는 게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란 뜻입니다.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니까 이거는 신용도가 굉장히 높겠죠.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그 채권은 분명히 팔 수 있으니까요. 그 나라가 망하면 못 팔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망하지도 않고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채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요즘 그 국채금리가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202%까지 올라갔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말입니다. 이거는 2018년 11월 22일 2.206%가 올라간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금 2018년이라고 했습니다. 2019년도 아닙니다. 2020년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이야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2년차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1월에 보세요. 국채금리가 1.6%에서 1.7%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던 금리가 지금 6월 2일 현재 2.202%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 금리가 본격 상승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지금 금리가 올라갈까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요. 첫 번째는 경제회복입니다. 경제회복. 이게 왜 경제회복이냐. 3년물 국채금리하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금리차가 굉장히 큽니다. 1.028%가 5월 11일이에요. 023%가 5월 12일. 그러면 이 말은요. 경기가 회복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회복이 빨라지고 있다. 이게 가까이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금리가 많이 안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적게 올라가는 거고요. 멀리 있는 국가 채권은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거.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오래 놓으면 이자를 많이 준다. 이게 기본 컨셉이잖아요. 실제 오래되니까 이자를 많이 주는데 적게 넣으면 적게 주는 거야. 왜? 이거는 이제 경제가 회복되기 때문에 굳이 3년물 국채금리까지 올라가기는 하지만 이렇게 많이 사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금리차가 크다. 이 말은 경기 회복이 되고 있다. 그것도 빠른 속도로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경기 회복이 빠른 속도로 된다는 것은 돈 그만 풀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돈 그만 풀어도 된다. 돈 그만 풀어도 된다는 것은 금리 인상의 신호입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5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2.6%까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상태가 거의 초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 정도면요. 2012년 4월에 2.6%가 올라간 이후에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9년 1개월 만에.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 말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은 안 돼. 시중에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래. 그러면 돈을 회수해야지. 그 방법은 금리 인상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밖에.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세 번째가 이게 저는 결정적인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바로 근원물가입니다. 뿌리근자의 근원물가입니다. 근원물가가 지금 현재 올라가는 속도를 보니까 1.5%입니다. 1.5%면요. 2017년 9월 1.6%였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금 최고치입니다. 최고치. 여러분. 네, 여성동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잘 마시겠습니다. 근원물가가 1.5% 올라갔다는 것은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지금 근원물가가 뭔가 하면요. 그것부터 먼저 중요하겠네요.
이게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 유가 같은 게 일시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물가는 빼는 거야. 그러니까 물가를 계산할 때 450개 품목의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둬서 계산을 하거든요. 이때 말입니다. 예, 일시적인 요인이 있는 국제 유가 이런 거 일시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빼고요. 또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 거 있어요. 예,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 거 빼고요. 뭐 우리가 아는 농산물 이런 게 계절적인 요인이 크죠. 그거 빼고 나서 어뜸이 되는 물가만 가지고 지금 평가를 했는데 그 어뜸이 되는 물가의 어떤 상승률이 1.5%라는 거. 1.5%면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지금 당장 올려도 무방합니다.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기준금리 0.5%거든요. 예. 게다가 3년물 국고채 금리가 1.2%까지 올라갔습니다. 1.2%까지. 1.2%까지 올라갔으면 0.25%는 지금 당장 올려도 무방하다니까요. 그런데 안 올리는 이유는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까봐 긴축 발작이 일어날까봐 이주열 총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두 개입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구두 개입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근원물가가 1.5% 올라갔고요. 3년물 국고채 금리가 1.2%가 넘어갔다는 것은요. 지금 당장 기준금리를 올려도 됩니다. 예, 0.25%는 지금 당장 올려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입니다. 올려도 0.75%밖에 안 되잖아요. 3년물 국고채 금리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1.2%니까. 예. 그래서 저는 금리는 언제든지 지금 올려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채권이 공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예. 당정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전국민 재난 위로금 준다고 했죠. 자영업자 손실보상 준다고 했죠. 예. 휴가비 준다고 했죠. 추석 떡값 준다고 했죠. 돈 주는 게 너무 많으니까 현실에서 돈을 많이 풀어. 그러면 그 돈을 조달할 때 지금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채권 발행해야 되거든요. 채권 발행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채권 시장의 공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채권 시장의 공급이 늘어나면 채권의 지표 가격은 할인을 해줘야 되고요. 채권의 금리는 올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요소까지도 지금 몰려 있습니다. 이처럼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것은요. 차고 넘칩니다. 네. 대표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진짜 차고 넘친다는 게 보세요. 국제유가예요. 국제유가가 지금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67.72까지 올랐습니다. 67.72. 예. 북해산 브렌트유는요. 70.25까지 올랐습니다. 70.25까지. 국제유가가 오른다.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죠. 예.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중간재 가격은 오를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올 수 있는 또 인플레이션의 우려, 공급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을 다 감안을 해보면요. 예. 당장 금리를 올려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 시장이 준비해라. 이런 차원에서 이주열 총재는 구두 개입을 입으로 계속 개입을 하고 있어요. 개입을 하면서 시장에서 나 금리 인상할 테니까 너네들 빨리 준비해 하고 경고를 내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표상으로는요.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금리 인상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책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책 반드시 마련하는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은요. 제일 대표적인 것은 일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일을 해야지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지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영업자들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든가 영업시간 제한 금지라든가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는 영업 금지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개 박살 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 막 나왔습니다.
예, 완전히 다 깨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이 바닥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정부가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책을 안 하다가 만약에 경기가 그만큼 활성화 안 돼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것은 분명한 금융위기이자 정부의 책임입니다.